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고전은 진서에 나오는 수석 침류로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의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시선과 조직의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으며 잘잘못을 판단하는 상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억지입니다. 억지는 타인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다라는 자존심, 지금 와서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불편하다는 심리,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느냐는 마음이 뒤엉킨 결과가 억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에서 이 억지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지 살펴보며 우리 인생 후반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수석침류라는 이 고사성어는 진서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원래는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고 돌을 베개 삼는다가 아니라 물로 양치질하고 돌을 베고 잔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손등이 말을 거꾸로 잘못 말한 뒤 주변 사람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지적을 듣고도 끝까지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억지라며 그 장면을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논리가 틀렸는데도 굳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꼬집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인간 내면의 자존심, 심리,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잘못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품격을 갉아먹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앞으로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전은 늘 인간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리고 이 고사성어는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사람들의 우스운 일화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억지는 단순히 고집이 세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복합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 보호 본능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에 더 큰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체면 심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인정받고 버티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내가 틀렸어 한마디가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느껴지는 문화적 정서가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위안 심리입니다. 억지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심리 장벽이기도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거야라고 슬며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위안이 만들어내는 왜곡의 형태입니다. 진서 기록에 남은 손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식도 있었고 나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말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겠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그건 거꾸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손등은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바로 틀렸음을 인정했어도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돌로 양치질하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냈고 물에 머리를 뉘는 이유를 억지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틀림을 감추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하며 자기 체면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비웃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까지 수석침류라는 말이 전해지게 된 원인입니다.
고전에서 후대까지 기억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들춰낸 이야기들입니다. 손등은 한 번의 말실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고집이 기록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결국 말과 태도로 평가받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정하는 태도에서 품격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한 중견기업 대표였던 A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오랜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았고 50대 후반부터는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소비자 취향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기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방향 전환을 제안했고 새로운 방식의 변화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들을 요즘 애들은 시장을 모른다. 내가 30년 해온 방식이 틀릴 리 없다라는 논리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갔고 인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묻는 인터뷰가 나중에 남았는데 그는 그때도 자신의 실수보다 외부 상황 탓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또 다른 기업인 B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의에서 한 직원이 대표님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신상품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매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B 대표의 판단력도 칭찬했지만 무엇보다 그 인정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억지는 결국 기회를 막는 벽이었고 인정은 위기를 전환시키는 통로였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태도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억지는 조직이나 국가 단위의 큰 실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오해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단 한 문장을 서로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관계는 이제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설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 동안 함께 마음 편히 웃고 지내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말실수 하나에서 내 말이 맞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가 시작되면 처음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갈등은 커져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원래의 사건보다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감정이 더 중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억지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수석 침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이 올라올 때 5초 멈추기입니다.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바로 억지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말로 즉시 반응하지 않고 단 5초만 멈추면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말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배울 점 찾기입니다. 상대가 10마디를 했다면 그중 9마디가 틀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분명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면 관계의 온도는 금방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문장 선포하기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허용해두면 말도 훨씬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짧게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조금 경솔했네, 조금 과하게 말했어. 이 한 문장이 갈등을 가장 빨리 해소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기술입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조직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사회적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이기는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올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기는 것이 내가 더 존중받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이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온화하게 만들며 사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논리적 승리나 논쟁의 우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기는 온기와 기억입니다. 수석 침류라는 고전의 짧은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으로 순간을 지키면 평생의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인정으로 순간을 넘기면 남은 인생이 단단해질 수 있다고.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고전의 문장이 또 하나의 마음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격은 결국 내 말이 맞았다고 우기는 데서가 아니라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